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무패 토토 47회차 EPL 7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EPL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 경기들이 있는 팀들이 있어서 최대한 일단 간단하게만 작성을 했고요. 투표율과 배당 그리고 주중 경기들은 경기 보고 나서 최종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맛보기로 이런 경기들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 인플레이 사이트인데 인플레이 게임 사이트인데 가입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가입 후에는 추천인에 이제 가입하실 때 띵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1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에버튼 대 1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뉴캐슬에게 2대1 패배, 맨유는 아스날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에버튼은 홀게이트, 콜먼, 고메즈, 안드레 고메즈죠. 그래서 여전히 부상이고요. 히샬리송은 퇴장으로 이번 경기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다행인 점은 하메스 그리고 디뉴가 복귀 예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2승 1무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는 에버튼이고요. 맨유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바이, 텔레스가 부상이고 마샬은 이제 징계에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는 맨유입니다. 첫 경기부터 좀 어렵고요. 맨유는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공격 전개적인 부분, 지난 경기는 아스날이 이제 대비를 잘 해서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답답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해외 나가는 이제 맨유의 모습을 보면 공격 전개나 공간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역습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경기에서 이제 아스날이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으면서 좀 고전을 했었던 맨유였었고요. 이 점을 일단은 에버튼도 알고 있긴 하겠지만 수비적으로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좀 아무래도 홀게이트도 부상이다 보니까 콜먼도 부상이고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는 에버튼이고요. 또한 홀게이트와 콜먼의 부상으로 수비적인 불안함 그리고 중원에서의 안드레 고메즈 그리고 공격에서의 히샬리송의 부재는 에버튼에게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 맨유는 주적권 선수들 중에서는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 마샬도 복귀하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홈버튼의 이제 홈경기고 디뉴와 하메스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특히나 디뉴는 물론 퇴장을 받긴 했지만 한 경기로 이제 징계가 줄어들면서 지난 경기 쉬었고 이번 경기는 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디뉴가 나오면 이 디뉴가 차지하는 역할은 에버튼에서 굉장히 큰데 이런 킥력에서 칼버트린의 이제 뚝배기를 제대로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맨유가 수비적으로 린데로프를 비롯한 지난 경기 좀 수비적으로 정신 못 차리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오바메양이 그것을 다 놓쳐서 그렇지 라카제트 헛발질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수비가 전체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있고 세트피스에 대한 불안함은 에버튼이 충분히 이 부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력적으로 대입을 한다면 그래도 홈버튼의 에버튼이고 지금의 맨유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했었을 때 무승부에 좀 가까운 경기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고 말씀드린 에버튼의 결장자가 하메즈와 디뉴는 복귀하지만 홀게이트와 콜먼도 부상이고 여기서 중원에서의 안드레 고메즈까지 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처럼 느껴져서 일단 초안은 아직까지 확실히 이제 결정을 하진 못했습니다.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무승부일 것 같고 투픽이라면 저는 일단 에버튼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뉴의 복귀 그리고 맨유의 수비, 홈버튼 일정적으로 유리함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에버튼 사이드로 보고 있고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13위 크리스탈 팰리스 대 12위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울버햄튼에게 2대0 패배, 리즈는 레스터에게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크리스탈은 밀리보예비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복귀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 톰킨스 이런 선수들 케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일단은 복귀 예정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최종픽까지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리즈는 필립스와 로드리고 선수가
부상이고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선수비 후 역습의 팀이지만 선제골을 먹히며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일단 선제골을 먹히지 않는 전제가 가장 중요한 크리스탈 팰리스고요. 아유의 공백도 지난 경기 보였지만 공격진의 능력 그리고 세트피스 압박 등은 여전히 좋습니다. 리즈는 오랜만에 승무패 경기에 들어왔는데 빌드업 시에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필립스 선수가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리즈에서 굉장히 큰데 그런 필립스의 롱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공백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공격적인 모습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은 좋았고요. 일단 이 경기 어느 팀이 정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배당이 일단은 비슷하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한 2.5점대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일단 승패로 가면 좀 좋아 보이는 경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고 리즈의 수비적인 이런 뒷공간의 불안함 그리고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이유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전방에서부터 하는 압박이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이 리즈에게 통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 쪽을 보고 있고요. 배당과 투표율도 조금 참고를 해봐야 될 경기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선제골을 넣는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도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답이 없어지는 팀이고, 리즈도 안 그래도 높은 라인을 실점을 하게 되면 더 높이 올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승패 쪽으로 방향 자체는 승패로 보고 있고, 투안에서는 크리스탈의 단통 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14위 웨스트햄 대 17위 풀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리버풀에게 2대1 패배, 풀럼은 웨스트브로미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안토니오 선수가 부상이고 2승 2무 1패로 이 패턴을 유지 중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패턴 자체는 직전에 패배를 해서 이번 경기도 일단 패배를 할 패턴이고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시즌에 웨스트햄이 2연패 후에 2연승 후에 2연무 하다가 이제 다시 또 패턴으로 나오고 있고 지난 경기에 패배를 했습니다. 풀럼은 테테와 카마라 선수가 부상이고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부상 중에 안토니오 대신에 알레르 선수가 나왔었고 보엔과 수책 등 크로스 공격 그리고 오버래핑, 세트피스, 역습 그리고 이번 시즌에 5백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강팀이 아니라 풀럼이라서 풀럼 상대로도 5백으로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5백보다는 원래처럼 4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럼은 압박과 크로스, 역습, 그리고 루크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미트로비치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 이런 풀럼이 지난 경기 가장 좋았던 점은 미트로비치가 결정을 해주는 이렇게 본인이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선수들이 득점을 하는 장면들이 좋았고 오히려 그게 더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는 원정팀이 풀럼의 승이지만 일단 제 생각은 다르고요. 웨스트햄이 만약에 5백으로 나온다면 수비가 5백으로 나와도 단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풀럼의 공격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백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최종피까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까지는 풀럼의 공격이 웨스트햄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풀럼의 수비가 세트피스나 크로스 등 제공권에 이제 답이 없는 팀인데 뒷공간에 대한 불안도 있고 이번 시즌 EPL 팀들 중에서 수비적으로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가 있었다면 자신있게 웨스트햄의 승을 받겠지만 안토니오가 없어서 무승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적으로는 풀럼의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웨스트햄의 수비를 뚫지 못할 것 같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크로스 제공권에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좋은 웨스트햄이어서 웨스트햄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18위 웨스트브로미치 대 3위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웨스트브롬은 풀럼에게 2대0 패배, 토트넘은 브라이튼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웨스트브롬은 3무 2패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탄강가가 부상이고요. 3승 2무로 2연승 및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자체는 선수들의 몸 자체가 좀 무거웠고, 일단은 베일 선수가 복귀골을 넣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디안가나 선수가 좋고 압박이나 뒷공간 침투, 크로스 등이 좋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요. 웨스트 브로미치도 수비가 풀럼처럼 그렇게 좋진 않은 팀입니다. 뒷공간, 특히나 뭐 침투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빌드업 때 압박에 고전하는 장면들은 토트넘의 손흥민과 케인, 레길론, 도어티 이런 선수들의 침투나 이런 마무리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 경기는 좀 토트넘 사이드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두껍지 않은 스쿼드, 그리고 지쳐있는 선수진, 그리고 지난 경기도 그랬고 좋다고 볼 수 없는 경기력과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웨스트 브로미치가 그래도 압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또 웨스트 브로미치가 무승부도 잘 캐내는 팀이기 때문에 쉽게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변이라면 웨스트 브롬의 수비를 본다면 웨스트 브로미치가 선제골을 넣더라도 토트넘에게 실점할 가능성은 커 보이고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유로파에서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조금 돌린다면 토트넘 쪽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어느 정도는 주전급 선수들을 내보낼 것 같아서 현재는 토트넘의 연승도 조금 길고 체력적인 부분도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경기력적으로도 이 케인과 손흥민이 지난 경기에서 막혔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웨스트 브로미치의 단통 무승부 쪽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2위 레스터 대 6위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레스터는 리즈에게 4대1 대승, 울버햄튼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레스터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뭐 카스타뉴, 페레이라, 은디디, 세인지 여전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3승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패.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레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조니 카스트로가 여전히 부상이고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스타일은 다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상자가 많지만 공격진에서는 그래도 메디슨과 바디, 반스 등 지난 경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울버햄튼은 포덴세가 전방에서 포덴세 그리고 히메네스가 있는데, 이 포덴세 선수가 조금은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해나가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런 측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오는 공간들을 히메네스 또는 이선 선수들의 그런 마무리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포덴세가 나왔을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습과 중거리에 한방에 있는 울버햄튼이고요. 울버햄튼은 일단 수비적으로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수비 주력이 좀 느린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죠. 레스터는 부상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 레스터도 뒷공간과 침투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 시즌은 득점력으로 좀 커버 가능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페레이라도 없고 벤치렐도 나갔기 때문에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레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두 팀의 역습에서의 스피드나 뭐 크로스 공격 등의 공격적인 모습과 수비적으로 두 팀 다 공간에 대한 불안함, 이런 울버햄튼은 좀 주력이 좀 느리고 레스터는 좀 최근에 좀 이런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지난번에 사우스햄튼과 아스톤빌라 경기처럼 선제 득점을 하는 팀이 좀 유리한 경기처럼 느껴져서 좀 승패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두 팀을 봤었을 때 스쿼드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레스터가 더 좋아 보이지만 핵심 자원들의 부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울버햄튼이 3백으로 나올 텐데 더 수비적으로 나와서 5백 형태가 만약에 된다면 울버햄튼이 3백으로 또 나오겠지만 양쪽 윙백들이 조금 내려서 수비적으로 나와서 5백 형태가 된다면 페레이라와 카스타뉴 없이 그런 공간이 없이 레스터가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스터 쪽을 보고는 있지만 혹시나 이변이 나온다면 만약 레스터가 그런 공간들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울버햄튼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이변을 본다면 레스터의 패까지 보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안전하게 레스터의 승패 투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셰필드에게 1대0으로 똥줄 승을 했었고, 리버풀도 5타인데 이제 웨스트햄에게 2대1로 똥줄 승리를 했었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맨시티는 아구에로 그리고 맨디 선수가 부상이고 제수스는 복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일단은 반다이크 선수가 부상이고요.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지난 경기 결과처럼 이번 시즌에 두 팀을 생각을 해본다면 불안한 스타트의 두 팀이고 맨시티가 스타트가 더 불안해 보입니다. 일단은 맨시티는 지금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 단 1무밖에 없고 1무 6패를 하고 있는 셰필드에게 1대0으로 똥줄 승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들 자체는 이번 시즌에 맨시티가 정말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두 팀의 경기력은 크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력을 대입을 해봤을 때 리버풀은 반다이크의 부상이 커 보이지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타격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맨디 선수는 원래 좀 불안한 선수여서 지금 칸셀로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구에로 선수는 부상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인터넷 방송하고 있죠. 트위치 하느라 바쁘고 제수스가 복귀를 한다면 부상자에서의 타격은 반다이크가 없는 리버풀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리버풀의 마누라 라인 공격진은 여전히 좋긴 하지만 지난 시즌만큼의 파괴력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 상대팀이 좀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 반다이크의 이탈 그리고 마팁의 잦은 부상 등 주전 수비수가 고메즈인데 알리송 자체도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놀드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공격에서의 공백은 있지만 수비적으로 칸셀루 선수가 좌측 사이드백으로 가면서 디아스, 라포르테, 카일 워커 워커도 일단 지난 경기 득점을 했고 아케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지금 부상자들이 좀 복귀한 맨시티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맨시티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버풀의 반다이크의 공백 그리고 칸셀로의 좌측에서의 활약 그리고 맨시티의 수비 부상자들의 복귀와 제수스의 복귀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맨시티가 1점 차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변으로 맨시티가 1점 차로 간신히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경기력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답답한 모습들이 있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모습들 특히나 고메즈도 그렇고 반다이크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놀드 그리고 알리송 키퍼까지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에서는 맨시티의 단통 승 쪽을 보고 있습니다. 두 팀은 둘 다 챔피언스 리그가 주중에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여부도 확인을 해서 최종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이제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맨유에게 1대0 승리, 빌라는 사우스햄튼에게 4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스날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다비드 루이즈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 2승 3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빌라도 3승 2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2연패를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윌리안, 오바메양의 이런 전방 그리고 역습,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크로스 공격 그리고 좌우측의 사카와 베일린 선수가 굉장히 좋고요. 결정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난 맨유전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았었던 대비를 잘해왔던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빌라여서 맨유전보다는 라인을 조금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빌라는 글릴리시와 와킨스, 바클리 등 이번 시즌 결정력이 좀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서의 맥긴과 루이즈 등 역습이나 중거리 크로스가 굉장히 좋고요. 지난 경기 4대0으로 대패를 하고 있다가 4대3까지 3골을 따라붙었던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좀 나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이 일정적으로 불리하긴 하지만 아스톤 빌라가 지난 경기 세트피스와 프리킥으로 인한 실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은 아스톤 빌라의 수비적인 아쉬움 점이죠. 그리고 아스날이 결정력이 떨어지긴 해도 빌라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찬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이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빌라의 압박은 좀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로스 공격에 약한 아스톤 빌라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스날의 이 빌라의 이런 크로스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좌우측의 사카와 그리고 이 베일린
네, 크로스톤님 마무리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아스날이 단통 승쪽을 보고 있고요. 아스날이 일단은 결정을 지어줘야 할, 마무리를 해줘야 할 은케티아와 라카제트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라카제트는 지난 경기에 헛발질까지 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긴 해서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팀 다 무승부가 없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아스날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스톤빌라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초안에서 아스날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PL 7경기가 끝났고요. 내일 라리가죠.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